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융합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신선한 배움의 시간. 저도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방학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기간이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매일 학교를 다닐 때보다 방학 때 더욱 바빠진다고 합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과학체험관이나 박물관 투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각지에서 열리는 과학 캠프 일정도 미리 파악해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엔 방학 기간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찾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과학자에게 배우는 생생한 융합 수업,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이곳에서 학생들이 받게 될 수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해수 실험실, 여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크고 작은 실험 도구들과 여러 대의 현미경들이 시선을 끄는데요. 액체 시료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이곳은 해수 실험실입니다. 이미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연구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학생들. 연구 현장에서 직접 듣는 수업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태도 또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 학생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내용은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쉬운 게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애들은 굉장히 잘 크니까 이런 애들은 3개월이면 다 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이오 에너지란 생물을 활용해 만든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등과 같은 곡물이나 나무 등의 초본 식물을 발효시켜서 바이오 에탄올을 얻을 수 있고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등에선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발효시키면 메탄가스와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풍부한 자원,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 그리고 생성에너지원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학생들은 이번 시간 또 다른 바이오 에너지원을 바다에서 찾아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변신력이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실험할 애가 저기 여기 저거하고 요거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세포 농도가 ml당 한 500만 셀? 그 정도 돼. 근데 얘네가 하루에 2번, 3번 분열을 해요. 바다에서 찾은 에너지, 바로 해양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는 물속에 살며 광합성을 하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단세포 생물인데요. 종류만 해도 10만 종이 넘는 미세조류는 물, 햇빛, 그리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무한대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우수하며 단위 무게당 지방 함량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체험할 내용이 바로 미세조류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미세조류를 관찰할 수 있고요. 미세조류 함량, 미세조류 안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이론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번 실험의 주인공, 미세조류를 만나봐야겠죠? 미세조류의 형태와 1ml당 포함된 조류의 개수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바다에서 채취해 대량 배양시킨 시료를 개수판 위에 옮깁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얇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크기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얘를 만든 상태에서 바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얘를 가라앉혀야 돼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해볼 차례인데요. 한 손으로는 스포이트로 시루를 넣고 다른 손으로는 덮개 유리를 밀며 움직여야 하는 작업. 서투른 손길이지만 침착하게 실수 없이 첫 번째 단계를 성공해냅니다. 시로 속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 조류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기다린 다음 드디어 관찰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모습의 미세 조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게 다 그거예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살짝.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엠피디니움 카르테레라는 미세 조류인데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이 작은 생물을 이용해 바이오 디젤이라는 기름을 얻고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면 알수록 놀랍더라고요. 해양 미세 조류 관찰에 푹 빠진 학생들. 형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1ml당 몇 개의 미세 조류가 분포되어 있는지 직접 세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거 엠피디늄 카테르라는 해양 미세 조류의 미세 조류를 그 50개, 20개로 나눠진 그런 모는 종이 같은 그런 거기에 올려놔서 그거를 세 가지고 그 개수가 그 물에 얼만큼 분포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이에요. 네, 그 원래 미세조류의 그 바이오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 캠프에 와가지고 이 미세조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미세조류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얘가 실제로 물을 정화하는지에 대한 효능도 알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커서 이 분야를 다시 연구를 할 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실험 단계는 원심 분리하기. 세포의 농도를 체크한 시료를 50ml 튜브에 넣고 5분 이상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란 액체 밀도 차이에 의한 침전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기기를 이용해 원심력을 가속시키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 정제, 농축할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의 속도는 분당 몇 바퀴를 회전하는지 나타내는 단위 RPM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미세 조류를 원심 분리할 시에는 3,500 RPM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원심 분리를 마친 시료는 물과 미세 조류로 분리되고 분리된 물을 제거하면 초록빛을 띠는 미세 조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 조류에서 지방 성분 추출하기. 이때 필요한 물질은 클로로폼과 메탄올이 2대1로 섞인 용액입니다. 먼저 미세조류를 이 실험실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플라스크에다가 클로로포럼하고 메탄올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클로로포럼을 이용해서 기름을 녹이고, 그리고 메탄올도 이용해서 그 같이 녹여준 다음에, 그리고 걷다가 이제 식염수를 넣어주면은요, 이제 물하고 식염수하고 해가지고 이제 물 쪽이 더 생겨나서 이제 물하고 기름층으로 따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물층을 따로 분리해내면 이제 기름층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층을 가지고서 기름을 따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용매를 섞어 세포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상등액을 걸러낸 다음 염화 나트륨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심 분리기로 원심 분리를 하고 분리된 상층부를 걸러내면 미세 조류에서 지방 성분 추출하기 성공. 다 옮겼어 이제? 어땠어요 오늘 했던 게? 좋았어요. 혹시 오늘 이렇게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해양 미세 조류를 이용한 실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실험해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실험 도구도 많이 체험해보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진로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이제 들어서면서 많은 에너지 고갈이 막 전기도 부족하다 그러고 하니까 에너지를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점점 고갈 막 석탄도 고갈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마침 딱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에너지나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융합 기술. 그중 하나는 바로 미래형 자동차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지능형 자동차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연구동. 이곳은 이름 그대로 차세대 자동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미래 이동수단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자동차를 연구하기 위해선 그 역사부터 살펴봐야겠죠. 기계의 힘을 이용한 최초의 자동차는 증기자동차인데요. 1769년 프랑스의 공병장교 니콜라스 조셉 키뉴가 대포를 운반할 목적으로 발명한 자동차입니다. 최초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시속 4km로 움직였으며 보일러를 차량 앞쪽에 달고 다니며 매 10분마다 증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는 1885년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가 발명한 3륜차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입니다. 차체 중량은 250kg,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였다고 하네요.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학문적인 그런 정의로 내연기관이다. 표현이 중요한 건데요. 많은 거에다 또 중장기를 우리가 학생들은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에 대해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론 수업 다음엔 실습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로 갑시다. 자동차 엔진 앞에 선 학생들. 평소 타고만 다니던 자동차의 심장을 이렇게 마주하기란 쉽지 않은 기회일 텐데요. 연료는 무조건 딱 현재 엔진이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연료 압력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250기압에서 2000기압까지 넓은 범위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동을 거는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 압력으로 연료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료 압력에 관련된 거는 다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엔진의 구동 원리를 들으며 내연기관의 진화가 바로 고효율, 고출력 자동차의 발달로 연결되고 또 삶의 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디젤 엔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디젤 엔진을 최소의 센서로만 시동할 수 있는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차세대 자동차의 원리를 배워볼 시간. 그런데 학생들 앞에 놓인 자동차 부품들이 제각기 분해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자동차는 아닌 것 같죠?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타지 않고 아니면 사람이 탔을 때 조작을 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차지만 각각 알고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라고도 하죠.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 위를 달리며 운전자가 탑승을 해도 손과 발이 자유로울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주행시간, 연료, 이 모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몸으로 직접 익혀보기로 했는데요. 이 휠체어에는 무인 자동차의 구동 원리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눈앞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휠체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똑똑하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의 원리,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핵심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내에서는 슬램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슬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인 자동차 SPM 같은 경우 SPM의 현재 자기 위치랑 주변 지도를 생성을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는 GPS 정보를 받아서 현재 자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원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형태로 원하는 경로를 따라가다가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회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받아서 이동하거나 정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한 환경 인식 시스템, 감속, 가속, 조향 등의 명령을 내리는 중앙 제어 장치, 그리고 명령에 따라 필요한 작동을 취하는 액추에이터 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차량에 구축한 뒤 주행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차량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무인으로 그 휠체어가 주변을 어떻게 인식해서 그렇게 잘 길을 갈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거기에 있는 막 뭔가 장비들이랑 그 개발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좀 신비하던 분야를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쓰레기 처리 등을 하면서 그런 폐기물 가스라든지 그런 걸로 엔진 연료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시간. 차세대 융합 기술들은 상용화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많은데요. 오늘 만난 친구들처럼 신선한 수업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